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3일절로 하루 휴장하는 동안 이 글로벌 증시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뉴욕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역시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들이 관측됐는데요. 특히나 이 뉴욕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 5,100선을 넘어서는 쾌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종목별로는 AI가 주도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 종목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 증시의 강세 흐름 그리고 사상 최고치까지의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베이지북 공개와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지표들까지 줄줄이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월 의장까지도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게 될 텐데요. 3월 FOMC 전에 이 파월 의장의 톤은 어떠할지 연준에 대한 온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 속에서 어떤 흔들림이 나오게 될지 모닝쇼에서 먼저 선제적인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기다렸던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바로 연준 역시나 CPI 그리고 PPI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1월의 PCE 물가지수 살펴보시면요. 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일단 1월에 CPI나 PPI가 굉장히 깜짝 반등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비교적 PCE 가격지수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월 PCE 미국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이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2.6%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0.2%포인트 정도 상승률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1년 2월 이후에는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PCE 가격지수의 상승률은 2022년 6월 7%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 지수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꾸준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 일반 PCE 가격 지수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조금은 완만하다는 점, 그래서 끈적하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진정되지는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근원 PCE 가격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PCE 발표가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1월 CPI나 PPI가 깜짝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했던 1월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CPI도 전년 대비 3.1%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6월 이후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정도의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점이 보이는데요. 이번 PCE 가격 지수는 그래도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일제히 부합했다는 점에서 완만한 둔화세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어떨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함께 보시죠. 3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금리의 자산 축소 속도와 관련된 발언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여전히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보시면 고용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하락할 점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고용시장의 심각한 악화 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진전을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상충되던 관계가 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업률과의 관계성을 좀 많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약해졌다라고 본 것이고요. 일단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동안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이런 상충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줬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또 많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는 데 대한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차대조표의 축소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한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과 관련해 연준은 5천억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오버나이트 영래포 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원하지 않는 과잉 유동성이라고 본다면서 한동안 보유 자산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파월 연준 이사의 발언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지 3월 FOMC 전에 꾸준하게 발언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지정학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가 상태가 많이 억제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석유 생산에 대한 감산을 3개월 정도 더 이제 연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 역시나 하루 47만 1000배럴의 원유 감산을 2분기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들 역시나 감산을 연장한다고 발표하게 되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11월 말에 감산 발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8%, 6% 이렇게 급격하게 유가가 뛰어오르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가 상황을 조금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80에서 7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WTI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 80달러 선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 자금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시장은 이 6월 1일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하반기쯤에는 생산 정책이 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반기까지의 유가 흐름에 대한 이 중요한 소식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